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미국 증시가 오늘도 기분 좋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벌써 4거래일 연속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미국 증시에 기분 좋은 훈풍이 불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도 이 훈풍이 그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족분들 그리고 연인분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미국의 3분기 GDP 서프라이즈를 소화하면서 움직였는데요. 3분기 GDP가 4.3%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대폭 웃돌자 증시도 강한 경제 성장 기대감이 입어서 일제히 올라준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0.17%, S&P 500은 0.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채권 시장도 밤사이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GDP가 발표된 이후에 국채금리가 위쪽으로 튀기도 했지만 장 중반부터는 상승폭이 다시 누그러지기도 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현재는 4.16%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지금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해당 소식에 엔화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한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현재는 98 아래로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1원대로 다시 올라선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경제 성장은 관세 정책 덕분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징후가 전혀 없다.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SNS에 글을 남겼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지금 발표된 GDP가 이렇게 잘 나온 이유도 결국 관세 정책 때문이라면서 이런 개선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한 입장도 같이 밝혔는데요. 새로운 연준 의장이 금리를 더 내리길 바란다면서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연준 의장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앱스타인 게이트로 레임덕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또 다른 재료 가운데 하나였죠. 바로 미국의 3분기 GDP가 공개됐는데요. 4.3%라는 놀라운 숫자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고요. 또 2023년, 그러니까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GDP가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지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수출과 소비가 같이 오르면서 소위 말하는 쌍끌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장과 고용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장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들도 함께 나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과 또 중국 관련 소식도 하나 나왔었죠.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중국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향후 18개월 동안 더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2027년까지 시간을 조금 더 번 셈이 되겠죠. 그동안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던 두 국가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들,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중 갈등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에도 조금 더 추가적인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오늘 증시의 주인공은 단연 노보노디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은 김현서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기업단 이슈에 따라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오른 가운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던 테슬라만 한 종목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개장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죠. 11월 유럽 판매가 여전히 부진한데 테슬라에 반해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선방해주고 있다. 특히나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좀 돋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캐시우드의 소식도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테슬라와 로켓랩의 비중을 축소하고 오클로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받아내면서 오늘 하락불 켜내고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이름은 주옥스죠. 주옥스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미국 내에서 리콜 소식이 한 가지 등장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한 차례 이상 발생했고 신호에 대한 감지를 하기에 아직까지 미비하다라는 소식 나왔으니까요. 아마존의 주가 흐름과 함께 이슈 체크해 보시죠.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히트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히트맵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짚어드렸던 소비재 단 오늘도 약간의 부진한 흐름을 안고 갑니다. 전체적인 이슈 한 가지씩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기술주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AMD와 구글이 손잡고 삼성과 함께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I 칩에 대한 대량 생산을 위해서 삼성이 짓고 있는 신규 팹이죠. 텍사스의 테일러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AMD 같은 경우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도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갔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AMD의 AI 칩 5만 개 구매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 안에 숨어있는 규제 우려감 받아내면서 장 전반적으로 하락불을 켜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불 켜내주면서 0.17%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증시 주인공이었던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어제 우리의 정규장에서도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FDA 승인을 받아냈다라는 소식 소화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는 7%대 강세 마감했고요.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밤에는 드론과 함께 암호화폐 주였습니다. 드론주 같은 경우에는 CNBC 측에서 연방통신위원회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모든 신규 모델 드론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전체적으로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이에 반해서 암호화폐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었다라는 점을 반영하면서 오늘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숨어있는 주인공도 하나 찾아볼까요? 증시단 안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주인공이었다면 요즘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 건 원자재 단입니다. 특히나 구리 가격이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톤당 1만 2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일단 1일 기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차트만 보시더라도 정말 장중 최고가를 달성했다라는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죠. 이런 흐름을 받아내면서 오늘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과 텍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장 전반적으로 개장 전부터 강세를 보였고요. 서던코퍼 같은 경우에는 장 전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불 켜내면서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구리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효과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맞물려 있는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숨어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효과, 지금까지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부과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2027년에는 정제 구리에 대한 관세도 좀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관세 효과도 정리해봤다면 공급망 차질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정리해 보시죠. 콩고부터 칠레, 인도네시아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물론 관세도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지진 같은 자연상의 이유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건데요. 5월에 지진, 그리고 7월에는 폭발 사고, 9월에는 대규모 산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세계 주요 광산업체가 내년에도 추가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내년에도 공급이 약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원자재의 흐름까지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보노디스크와 숨어있던 주인공이었던 원자재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자 중심 잡으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산타랠리가 정말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데 네. 대표님 오늘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 연말 리밸런싱하고 그 윈도우 드레싱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산타랠리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고용 지표나 이제 뭐 3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 좀 멀어지는 네,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역시 이런 쪽에 민감한 중소형 기술주들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찾아오지 않았던 산타클로스가 올해 증시에는 꼭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자, 그럼 오늘 장 조금 더 딥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세 가지 토픽입니다. 3분기 GDP가 깜짝 성장했고요. 앱스타인발 조기 레임덕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또 금값이 벌써 50번째 최고가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자, GDP에 대한 얘기부터 저희가 먼저 나눠볼까 하는데 3분기 GDP 4.3%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숫자인 것 같아요. 네. 깜짝 성장했는데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지금 예상치가 3.3%니까 상당히 진짜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게 자기가 세금 감면하고 또 관세 네,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이다고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잘 나온 이유가 보면은 역시 그 소비 지출 또 수출, 정부 지출 그렇죠. 증가가 주도한 결과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보고서가 10월에서 11월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좀 늦게 발표됐다. 그래서 초기 추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치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고용 쪽 상황은 어떻죠? 네, 고용 고용 쪽도 예. 지금 ADP 민간 고용 쪽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 12월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에 미국 민간 기업들이 주당 11,500개 일자리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전 주를 보면은 17,500개에 비해서는 그때보다는 조금 적긴 하네요. 낮춰진 예. 건데요. 3주 연속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준도 2026년도 미 GDP 전망을 1.8%에서 2.3%로 상향하고 있고요. 경제학자들도 지금 2%대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네. 지금 미국 경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뭐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 성장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지금 전문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같은 경우는 2026년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은 조금 네. 흔들릴 수도 있는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앱스타인 후폭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직면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미국의 법무차관이 이제 트럼프 사진을 삭제하면서 앱스타인 파일의 그 사진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변명을 했는데 사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은 이게 트럼프를 감싸기 위한 은폐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그 토크쇼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쇼의 예. 그 토크쇼 진행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앱스타인 파일에서 빼가지고 케네디 센터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비아냥거렸는데요. 특히 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앱스타인 공개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평판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은 쭉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을 전부 비난해 왔었는데 그렇죠. 갑작스럽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문제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예. 있다. 이건 끔찍한 상황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 정말 이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1964년도에 미국 수도 워싱턴의 DC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연장의 네. 케네디 센터 명칭을 갑작스럽게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물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고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또 이사회 자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공정하지 않았다.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고 반대 의견조차도 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무리수를 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케네디 센터는 연방법에 의해서 JFK 기념시설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네. 법 개정이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사회 표결에 대한 잡음입니다. 아까 뭐 만장일치로 했다고 하는데 회의 중에 마이크가 꺼졌다, 뭐 네.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었다 이런 또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케네디 가족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JFK의 이미지 훼손, 그다음에 예술계의 반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오는 게 아니냐. 지금 취임이 1월 20일이니까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위에 물어보면 정말 오래된 것 같다. 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정책 물론 공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상당히 같긴 피곤했다. 합니다.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정면 돌파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속 그 스캔들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결국 온스당 4,500달러마저 돌파했는데 이런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 물론 뭐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에 랠리가 일어나고 산타 랠리는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금을 비롯해서 지금 뭐 백금, 은, 광물 은 관련주들이 다 가격도 오늘 많이 신고가를 올랐더라고요. 네, 하고 있고요. 구리도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구리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이 올해 50번째 최고가인데 이게 금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하면 베네수엘라 봉쇄 또 지정학적 긴장감,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이 겹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유조선 공격 이런 쪽의 지정학적 이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금도 역시 사상 최고가 온수당 2,0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구리까지 지금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그다음에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게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구리 관련주 중에 지금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예전에도 주식이 몇 번 있는데 언급해 주셨었죠. 네, 지금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징주로는 오늘 엔비디아도 노보노디스크를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바이트댄스 쪽에서 엔비디아 칩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네. 중국 정부가 이걸 또 허용할지가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틱톡의 모기업이죠. 바이트댄스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H200 AI 칩 2만 개를 개당 2만 달러에 시험 구매한 이후에 네. 추가적으로 대량 구매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 물론 중국 정부의 허용이 있어야 되겠죠. 허용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중국 정부가 최근에 AMD 칩을 허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 엔비디아 쪽에는 큰 호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상승은 2.7%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게 만약에 발표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027년 6월까지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예, 그렇죠.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175달러에서 저점 확인을 해준 다음에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그 속도를 붙여서 올라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종가가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 188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212달러가 이제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허용한다 그러면 한번 200달러를 넘어서서 갈 수도 있겠네요. 예, 신고가 부근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은 저점 매수 그다음에 보유 전략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연말을 향할수록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듯하고요. 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대단합니다. 결국 먹는 비만약 시대를 열게 됐는데 사실 주사바늘 좀 무서워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노보노디스크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제 승인이 된 건데요. 주사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사제가 아닌 알약 형태로 FDA 승인을 했는데 최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5mg 용량에서 임상시험에서 16.6%의 체중 감량 효과를 획득했다,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은 월 149달러. 그래서 2026년 1월 초부터 미국에서 판매를 할 예정이다. 라는 거고요. 네. 또 차세대 체중 감량 치료제인 카그리세마에 대해서도 미국 내 판매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와 비교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GDP를 능가했던 기업인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총이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43달러까지 급락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갭상승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주봉을 보신다고 하면 최고가가 139달러인데 43달러에서 지금 51달러니까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네. 1 토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일라일리 대비해서 좀 못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저점 매수와 보유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노브노디스크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연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글로벌 IB 리포트 김계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